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대한방직을 구조해 볼 텐데요. 어제는 동일 금속을 짚어드렸는데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에 거래 재개되고 다시 또 하한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두 번째 나왔었죠. 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6월 14일,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때 다섯 종목이 하한가가 나왔었습니다. 이전에 SG 사태 때도 이렇게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가 나오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거래 정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어제 월요일 날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거래 재개되면서 이 대부분 종목들이 다시 또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은 하한가 기록하는 종목 아니면 급락하는 종목 이렇게 이 좀 나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낙폭은 굉장히 커지면서 하락하기 이전 주가의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이점들이 좀 있어서 사실 오늘 급락하는 종목 중에 대한방직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 오늘 대한방직과 동일산업은 하한가고요. 동일금속과 방림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 대한방직의 우선은 거래 재개 이후에 이틀 연속 하한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제 초점은 하한가가 언제 풀릴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숙제에 대한 해답,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려면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 대한방직이 거래 재개 첫날인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3,450주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201만 8천 주입니다. 그리고 매도 잔량은 32만 2천 주죠. 이렇게 본다라면 내일은 하한가, 그러니까 하락은 더 할 수 있습니다만 하한가는 내일은 좀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동일 금속도 그렇고요, 방림도 그렇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오늘 동일 금속과 방림 물론 20% 가까운 두 종목이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동일 금속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450만 주 정도 되고요, 방림은 1,330만 주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하한가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한가 풀린 이 종목들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내일 정도면 하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 사실은 하락은 할 가능성이, 하락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한가는 좀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근거로는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200만 주가 넘게 터졌고 매도 잔량은 30만 주 정도로 이 소화가 충분히 좀 가능한 물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방직 같은 경우 하한가가 좀 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방직 내일 장에서는 하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은 파실 수 있으면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하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한가가 풀리더라도 지금 동일금속과 방림은 하한가 풀렸지만 하락이 20% 정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방직 내일 하한가가 풀리더라도 하락이 좀 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파실 수 있다라면 도망가시는 전략을 우선 추천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장중에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정리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매드팩토를 구조해 볼 텐데요. 최근에 나왔던 임상 데이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드팩토 측도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죠. 벡토서틱과 키트로다 병용요법 임상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밝힌 점도 있고요. 또 최근에 루닉과 MOU 체결 소식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을 하는 의료, 바이오 이 종목들이 굉장히 이런 뉴스에 상당히 예민하죠. 한 블로그에서 이 부분의 매드팩토의 임상 결과가, 한마디로 매드팩토가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좀 나왔었는데, 매드팩토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좀 빠르게 줄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매드팩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간 전이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간 전이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간 전이가 있는 환자가 몸이 더 안 좋죠. 이런 환자를 자기네들은 대상으로 했는데, 간 전이가 없는 환자한테 대상을 했던 그 결과보다 자기네 매드팩토의 결과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임상이 좋지 않게 나온 거다. 매드팩토의 이 기술력이 좋지 않은 거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요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임상과 비교 대상군이 사실은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를 해서 좀 더 좋은 결과치가 있는 게 좀 더 우월한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비교 대상군이 사실은 다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에 대한 결과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타 임상과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매드팩토의 간 전이 환자에 대한 생존율은 좀 더 높은 상황이다. 더 높았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은 상당히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하락폭을 얼마나 빨리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이 루머, 오늘 이 수습을 하지 못한다라면 이 매드팩토의 주가 반등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이후에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게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매드팩토에서 이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한 게 1시 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락폭을 얼마나 빠르게 축소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드팩토에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상군이 달랐는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했던 만큼 매드팩토 측에선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버티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주가 장중에 13,400원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 13,400원이 하한가인데 하한가 딱 찍고 올라왔죠.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1%까지 빠른 속도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의 대응과 설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그간에 이번에 있었던 부분은 오해였다, 아니면 잘못된 해석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이상을 충분히 반등을 한다라면 오늘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17,000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지금 VI가 걸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라면은 15,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거기서는 오늘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면은 15,000원 정도에서 손절 가격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16,000원 이상 반등을 한다라고 보유를 계속해 보시고요. 만약에 15,000원 아래로 내려가신다면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TS 트릴리온을 구조해 볼 텐데요. 가수 임영웅 씨와 또 지드래곤, 손흥민 등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서 인지도를 높였던 탈모 샴푸 회사입니다. 그런데 경영권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유 때문이 맞을까요? 네, 우선 지금 사실은 경영권 매각에 대한 공시는 조금 더 미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매각이 진행이 되면서 이미 주가는 좀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자금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통 한 가지 종목, 한 가지 예전에 한경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스팀 청소기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스팀 청소기 이후에 내놓는 가전들이 근데 그만큼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금적으로 좀 어려움을 한번 겪었었는데, TS 트릴리온은 이 샴푸,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 샴푸는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피부 쪽으로의 여러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지를 못했었죠. 그러면서 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으로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다 적자를 보여줬고, 영업이익으로도 21년도와 22년도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적으로는 좀 재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이 경영권을 매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특징적인 부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우선은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 매각 금액이 주당 750원입니다. 주당 750원은 이전에 이 TS 트릴리온이 움직였던 게 500원대 초반에서 600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이 움직였었죠. 그 정도였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한 20-30% 정도 주고 이 주식을 매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적당한 부분은 맞는 것 같거든요. 가격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계약금은 지급이 됐고요.
7월 5일에 중도금 100억이 나가야 되고 9월 4일 잔금이 170억이 나가야 되는데요. 내일이 7월 5일이죠. 중도금에 대해서 중도금 납입하기 전날 주가가 급락을 한다라는 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물론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일부러 좀 떨어뜨리기 위한 세력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때는 내일 중도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만 지급이 되고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 못하면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연장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매수하려는 측에서의 자금이 좀 문제가 생겼다라면 사실 매수하는 쪽, 신규 매수자 쪽에서 주가에 대한 부양을 이번에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6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 좀 많이 부양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는 쪽에서 자금이 문제가 생겼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일 7월 5일 중도금 100억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TS 트릴리온은 지금 내일 중도금 납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주가가 빠지는 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은 차트가 뭐 5일선 이탈하면서요. 장대 음봉도 나왔고요. 모양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 납입 이후에 재접근을 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도망가는 전략. 이 모양이 좋지 않다. 그리고 내일 중도금 납입이 안 된다라면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도망을 갔을 때 그럼 추가적으로 중도금이 들어오는지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이 잘 들어온다라면 그리고 이 가격적으로는 지금 사실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25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00원 목표 가격은 1,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